흔들리지 않는 부동산 평가 기준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입지 가치를 파악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부동산은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셋째도 입지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입지에 주목해야 할까요? 미래 가치가 높아지는 입지에 주목해야겠지요. 가치 투자의 최고봉 워런 버핏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년 이상 보유할 주식이 아니라면 단 10분도 갖고 있지 말라고 말이죠. 내 집 마련도 같습니다. 10년 이상 거주할 만한 가치가 없는 부동산은 매수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실거주도 결국 투자입니다. 결국 부동산을 매수한다는 것은 10년 후의 가치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RH 코리아의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 3부작.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 서울 부동산의 미래. 서울이 아니어도 오를 것은 오른다. 부동산 의사결정에 필요한 여러분만의 확실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릴 겁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 3부작. 바로 여러분의 10년을 함께할 책입니다. 빠숑의 세상 답사기. 안녕하세요, 빠숑입니다. 빠숑의 세상 답사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한 주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는 잘 지내는데 빠숑님도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저희 코너 소개 한번 하고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인사하고 바로 들어가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저희 코너는 부동산 위클리 핫이슈라는 제목이고요. 네네. 한 주 동안의 부동산 뉴스 중에 저처럼 부동산을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제 기준으로 뉴스를 몇 개 골라와서 빠숑님께 질문을 드리고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예, 근데 사전 준비도 안 시키고 그냥 냅다 질문하시더라고요. 네,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아마 그런 목적으로 이제 기획을 했던 코너고요. 저희가 월, 수, 금 이렇게 이제 업로드가 되는데 월요일은 이제 지난 주에 부동산 이슈가 됐던 기사들 몇 가지 추려서 그걸 좀 나누는 시간이고요. 바로 이 시간이고요. 네, 수요일이랑 금요일 날 업로드 되는 것들은 이제 그 주에 모시는 인터뷰이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모시고 이제 그건 뭐 부동산 전문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주식 전문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역사 전문가일 수도 있고요. 그런 분들 모셔서 좀 얘기를 나눠보는 제가 사적 그냥 궁금증을 얘기 나눠보는 그런 코너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편 중에서는 해안선 편이 제일 와, 청취율이 높았어요. 25만. 오, 해안선님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제 아마 다음 주면은 아기곰님 편이 역전을 할 것 같아요. 24만 정도. 역시 명불허전이시네요. 네, 그리고 뭐 아기곰님 같은 편 같은 경우는 일단 좋아요 공감 수가 굉장히 제일 많았고요, 압도적으로 많았고요. 거의 뭐 200개 가까이 됐으니까. 그리고 후원들도 또 해주셨습니다. 이게 후원 기능이 있더라고요. 네. 또 올랐는데 그래서 아마 이제 5만 원이 넘게 되면 저도 찾아서 쓸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면 저희도 네. 뭔가 제작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뭐 그 정도는 아니고 그것도 또 팟빵이랑 또 쉐어를 해야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한번 전통비라도 응원해주시고 후원해주시는 정식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시는 분들 이제 그냥 나와주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한테도 조금 보상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무궁한 발전을 응원하며. 네.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뭐 그냥 잘 지냈습니다. 뭐 제가 네. 좀 알아본 바로는 8만 명 블로그 8만 명 이웃 이벤트로 답사를 다녀오시고 가을을 아주 만끽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예, 블로그에 소개를 했었고요. 지난주 토요일 날 용산구가 있는데 용산구가 이렇게 뭐 램프 모양이거든요. 그쪽에 서쪽 부분. 그래서 이제 그 효창동부터 시작해서 삼각지해서 그다음에 이제 한강대로 따라 내려와서 한강 고수부지, 이촌 고수부지 가서 동부이촌동으로 와서 거기 좀 보다가 그 이제 동부이촌동에서 그 용산 가족공원 넘어가는 길이 있어요. 그걸 넘어가서 이촌역까지 와서 거기서 이제 헤어지는 그런 코스였습니다. 아, 그게 하루에 다 가능한 코스인가요? 뭐 그냥 쉬지 않고 걸으면 한 2시간 정도면 되고요. 중간중간에 뭐 이렇게 밥도 먹고 그다음에 뭐 잠깐 담소도 나누고 그래서 한 4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고요. 아이고. 예, 지금 국립중앙박물관하고 용산가족공원이 제일 이쁠 때예요. 1년 연중에서. 예, 그거 아마 이제 초기에 보여드렸더니
거기 안에도 굉장히 처음 가는 공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굉장히 놀라시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오신 분들 몸살 나신 건 아닌가요 혹시? 아니, 그날 제가 미리 좀 당부를 드렸거든요. 네. 신발 가장 편한 거 입고 오시라고 신고 오라고 말씀드렸는데 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셔서 그런지 되게 재밌게 잘 걸었습니다. 아, 너무 부럽네요. 네. 뭐 매일 가시지 않으세요? 자, 네. 그럼 바로 뉴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제 첫 번째 뉴스고요. 네. MK 뉴스. 네네. 제목부터 알려드리면 네. 장기전 준비하나 수리나선 압구정 재건축. 네. 내용을 보니 서울 강남구 압구정 신현대, 그러니까 현대 9차, 11차, 12차 단지가 총 61억 원을 들여 공용 배관을 전격 교체하기로 했다. 결국 재건축 속도보다 삶의 질을 선택하면서 장기전을 앞둔 버티기에 들어가는 모습이다. 재건축 준비하는 단지는 큰 비용을 들이는 공사는 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라고 하던데요. 그렇죠. 어차피 새 걸로 바꿀 거니까 돈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렇죠. 너무 당연한 말인데 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압구정동이 이제 구연대가 있고 신연대가 있는데 보통 이제 70년대 후반에 진 게 구연대고 80년대 들어서 이제 준공을 한 것이 신연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치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현대백화점 압구정점이 있고요. 그 뒤쪽이 신연대고 그쪽 이제 동쪽이 구연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신자가 붙어도 30년이 넘었네요. 목동 신시가지라고 아직도 그래요. 거기도. 네. 그다음에 분당 신도시, 일산 신도시라는 말 아직도 쓰고 있고요. 네. 처음 썼던 말들에 대한 그냥 그런 용어들이 아직도 저희가 그냥 생각 안 하고 쓰는데 그것들이 그냥 그 명사화된 것 같아요. 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반포도 신반포, 구반포 있어요.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 신현대 아파트가 이제 80년도 초반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재건축 연이 됐고 지금 이제 안전진단을 받아요. 그걸 받아서 이제 D 등급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재건축이 가능한데 거기까지는 받아놓은 상태인데 아직 조합 추진이 형성이 안 된 상태예요. 되게 초기 단계입니다. 근데 이제 그 지금 분위기상 지금 뭐 여러 가지 분위기상 여기는 굉장히 고급 입지고 좋은 상품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제도 내에서는 이제 그렇게 조금 이제 그 조합들의 생각대로 지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당장은 추진하지 말고 조금 부동산 경기가 풀려나가는 것들을 보면서 좀 이런 사업 형태들을 좀 결정하자라고 좀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살아야 되니까 이게 예전에는 이제 이게 공용 배관 이런 것들 할 때 이게 이제 동파이프로만 하면 좋은데 그런 것들로 안 된 부분들도 있나 봐요. 그러면 네. 녹이 쓸잖아요. 그럼 이제 그쵸. 녹물이라는 게 나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이게 시원한 물, 그러니까 냉수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온수가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또 온수가 들어가는 부분들은 또 보일러 열 때문에 또 이렇게 또 침전물이 쌓이기도 하고 뭐 그러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이제 오수가 배출되는 또 하수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분명히 클렉 같은 게 생겼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려고 그래서 뭐 냉수, 온수, 이제 오수가 나가는 그런 것들을 이제 좀 하려고 좀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의 비용을 한번 예산을 봤더니 61억 정도가 든대요. 그래서 이제 장기 수선 충당금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 관리비의 일부 포함해서 나가는 것들인데 그게 좀 누적된 것들이 한 90억 정도 있기 때문에 조합에서는 뭐 추가 부담금을 지불하지 않고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좀 부담이 덜 됐던 것 같고요. 또 이런 또 공공시설, 깨끗한 시설을 교체하는 것들에 있어서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줘요. 한 10억 정도 해준다고 했기 그런가요? 때문에 네. 아마 실제 들어가는 비용은 한 50억 정도 되는 걸로 들었는데 아무튼 이제 장기 수선 충당금에서 한 50억 쓰고 정부의 지자체에서 10억 받아갖고 이렇게 재체 작업을 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한 몇 년간은 재건축 신경 안 쓰고 그냥 깨끗한 물 쓰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답변 중에 조합들의 생각이 아직은 재건축을 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하는데 네네. 그게 무슨 생각인 거죠? 이게 이제 단지수가 워낙 수천 세대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좀 복잡해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살던 분들은 그냥 이사 가기 싫으신 걸 거예요 아마.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하 주차장이 없어도 주변에 뭐 조금 불편해도 그냥 참고 사세요. 근데 이제 압구정 같은 경우는 한번 들어가셔서 이사를 잘 안 가세요. 실거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재건축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러신 분들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은 그렇고요. 근데 이제 재건축을 이제 노리고 들어가셨던 분들이 있으겠죠. 실거주를 하시면서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은 투자를 그러니까 사후 뒤 늦게 들어가신 분들은 돈을 많이 넣었을 거예요. 비싸니까.
평당 5천에서 한 8천 사이 정도 금액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조금 더 수익성이 높아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보면 지금 방법대로 하면은 용적률도 좀 그렇고 이게 좀 부가가치를 올리기 힘드니까 좀 시기를 조율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작년인가 아마 그 조합 그런 이제 추진위 구성을 하기 위해서 투표를 했었는데 50%가 안 나왔대요. 그래서 지금 추진위 구성이 안 된 것들인데 아직까지는 좀 이해관계가 정리가 될 때구나 그렇게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신현대 같은 경우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네. 여기는 그래도 되는 게 입지 가치가 어디 가지가 않아요. 여기는. 예, 지금 대한민국에서 최고 비싼 입지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 대체 입지가 없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삼성동이 더 비싼 입지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일자리가 좋아지고 교통망이 좋아지니까 삼성동은 이런 대규모 주거 단지가 들어갈 부지가 없어요. 다 업무 시설이지. 그러니까 그 사이사이에 아파트 맺혀 있는 것들인데 압구정동은 특히 한강변으로에서는 100%가 다 주거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네. 지역이 어디 있어요? 완전 택지 개발 지구고. 그리고 이제 신도시들을 보통 좋아하는데 여기는 태생부터 신도시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서울에서는 제일 구획이 잘 돼 있고 제일 좋은 환경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입지 가치가 지금 아파트가 낡은 것뿐이지 입지 가치는 대한민국 최고고 대처할 입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여유 있게 그렇게 그냥 입지 가치를 갖고 그냥 즐기면서 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빠숑님이 좋아하시는 입지군요. 네, 저도 여기 갖고 싶어요. 네. 제가 그걸 여쭤보려고 했네요. 혹시 갖고 계신가 해서 이렇게 열을 올리고 근데 설명을 해주시나 제가 했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만큼 돈은 없기 때문에 네. 주변 분들에서 이제 제 주변에 부자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돈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적극적으로 추천했고 그분들은 다 들어가셨어요. 네. 있지도 않은 것 같고 이렇게 열심히 밥을 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밥도 안 사시고 말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빠숑님은 없는 걸로. 네. 네. 자, 두 번째 연합 뉴스입니다. 네. 뜨거운 감자 10년 공공임대 분양 전환. 네. 정부 입주자 평행선. 네네.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본격적인 분양 전환이 내년으로 다가오면서 정부와 입주자 간 분양 방식에 대한 의견차는 좀처럼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내용인데요. 네네. 일단 이게 10년 공공임대 분양 전환 이 말 뜻이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서민들이 주거 안정을 위해서 일단은 임대로 살게 한 다음에 네. 10년 있다가 그 살고 계신 분들한테 분양으로 전환을 할 때 우선권을 주는 거예요. 우선권을 주는 거지 뭐 좀 더 저렴한 가격에 분양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는 건 아닌 건가요? 그러니까 그 분양할 시기에 감정 평가를 해요. 그래서 그 평가 금액대로 분양을 하죠. 그럼 10년 전이랑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지 않을까요? 처음 들어가서 사실 때보다? 그러니까 지방 같은 경우는 거의 차이가 안 나서 이게 큰 네. 문제가 되지 않는데 서울이라든지 또 판교 같은 경우는 워낙 좋은 도시잖아요. 서울보다 네. 훨씬 좋은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은 인플레이션만큼만 오른다 하더라도 굉장히 시세가 많이 오르죠. 그러니까 판교 같은 경우는 2007년도, 8년도 그때 아마 입주를 하셨을 텐데 평당 1,000만 원대였어요. 그때 네. 분양가가 1,000만 원 후반대였었는데 지금은 아마 제일 비싼 아파트가 프루지오 그랑브릴 텐데 4,400, 4,500이래요 평당. 그러니까 2배가 넘게 올랐죠. 그때 시대보다. 이게 아마 이제 프루지오 그랑브릴만큼은 아니더라 하더라도 평당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 사이에 이제 분양을 한다라고 해도 10년 전 분양 가격보다는 2배가 오른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그 거의 7억 전후일 거예요 아마. 오른 가격이요? 예, 시세. 예. 상승분이. 그래서 이제 그 살고 계시던 분들은 살 때는 아무 생각 없었지만 분양이 임박해 오니까 그 금액을 줘야 되잖아요. 그 금액이 아니라 네. 그건 오른 금액이고 총 분양가로 하게 되면은 30평대 같은 경우는 12억에서 15억? 지금 말씀하시는 지역이 그러니까 판교를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기사도 건가요? 아마 판교일 거예요 아마. 네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오른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를 샀던 분들은 좀 피를 주고서라도 프리미엄을 주고서라도 샀던 분들은 뭐 피가 그때 얼마나 했겠어요. 뭐 1억, 2억이었을 텐데 지금은 분양가에다가 거의 한 7, 8억을 줘야지 살 수 있는 금액이 됐으니까 10년 공공 임대 주택에 살던 분들한테는 조금은 좀 억울한 거죠. 이분들 입장에서는 억울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네. 그럼 왜 정부랑 지금 이렇게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는 건지 요구하시는 것과 정부의 입장이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법대로라고 하면은 정부가 하는 대로 하는 게 맞는데 네. 이렇게 많이 오를 줄은 상상을 못했던 거죠. 정부도 아마 예측을 못했을 거고 지자체도 못했을 거고 아마 10년 임대 주택에 사셨던 분도 예측을 못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서울도 아닌데 평당 4천이라고 10년 전에도 그 당시도 평당 2천이면은 비싼 가격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평당 4천이 넘을 거라고 상상을 못 했었겠죠. 그래서 지금 정부는 법대로 하겠다고 하는 것들이고, 네, 그 10년 동안 임대로 살던 분들은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가 뭐하러 임대에 들어왔느냐. 그냥 그 주변에 있는 이 일반 아파트 프리미엄 주고 사고 들어갔지. 그렇게 되는 것들이죠. 왜냐하면 그때 프리미엄을 주고 샀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돈을 많이 안 써도 되는 것들이었잖아요. 아마 네. 1,000만 원대 후반이었으니까 한 평당 2천 정도 주고 들어갔으면 일반 브랜드 아파트들도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이게 공공임대주택에 살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현재 시세대로 분양을 받으라고 하는 것들은 좀 무리가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살고 계신 분들의 주장인 것들이고요. 그래서 요구하시는 바가 뭐죠? 낮춰달라는 거겠죠. 금액을. 왜냐면 네. 현실 그러니까 지금 시대로 하게 되면은 들어갈 사람들이 누가 있느냐. 처음에 입주했을 때도 서민이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들어간 거지. 돈 있었으면 뭐하러 임대주택을 들어갔겠냐. 이런 것들이고요. 양쪽의 의견들이 다 맞아요. 근데 정부 지자체 의견도 맞고 임차인 분들 의견도 맞고. 그러니까 이것들은 참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네요. 예. 참 어떻게 해결이 나든지 간에 좀 살고 계시는 분들도 마음이 덜 상하고 네. 정부에서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잘 해결이 났으면 근데 좋겠습니다. 이게 참 애매한 게 네. 이런 게 10년 후 분양 준양 공공임대주택이죠. 되게 많아요. 어느 지역들에 주로 있나요? 그 택지개발주군 다 있다고 보셔도 되죠. 다 있는데 이렇게 시세 차익이 판교처럼 많이 오르진 않겠지만 네. 10년 정도 있으면 시세가 오르거든요. 근데 좀 이게 좀 애매한 게 10년이 지났는데도 안 오르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지역들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네. 심지어는 빠진 지역도 있어요. 아, 네, 근데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또 억울하죠. 억울하지 않겠구나. 그럼 빠진 금액을 할 테니 감정평가를 하니까. 근데 이제 네. 많이 오른 지역들 같은 경우는 좀 타협점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10년 전 가격과 지금 가격이 한 중간 정도나 아니면 뭐 70%, 80% 정도 선으로 좀 타협점을 만들어야지 이게 그냥 자기들 주장들 일방적으로 하는 것들 같은 경우는 평행선을 그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짧은 지식으로 영구임대라는 말도 들어봤는데 네. 도대체 영구임대와 10년 공공임대랑은 어떤 차이가 있는 분들이 들어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영구임대 같은 경우는 정말 생활보호 대상자들이죠. 예. 그러니까 경제적 능력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나라에서 보조를 해줘야 될 부분들 같은 경우를 굉장히 최소한의 월세만 받고 입주를 하는 것들이고 그거 말 그대로 실거주고요. 그거는 분양이 안 돼요. 네, 네. 근데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 말 그대로 중산층 이하 계층들한테 이제 10년 분양 그러니까 임대로 살게 한 다음에 이제 분양권을 주는 거죠. 조금은 여기는 조금 중산층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평수도 좀 더 다양하겠네요. 그러니까는 이제 영구임대 같은 경우는 소형이 많고요. 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중형대가 제일 많죠. 중형 대형도 있어요. 심지어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네. 다음 기사 넘어갈게요. 아무튼 원만한 합의를 기원합니다. 네. 머니투데이 기사고요. 네, 속 타는 한강변 주민들 네, 도시계획 언제쯤 해서 서울시가 한강변 정비 사업을 올스톱 시켰다. 노후 주거지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민 요구에도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의 기사였고요. 네, 일각에서는 이제 서울시가 도시계획 심의를 비롯한 정비 사업 승인 절차를 집값 억제 카드로 활용한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고 또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계획 차원이 아닌 과열 억제를 위한 정비 사업 결정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데요. 넓디 넓은 한강 중에 어느 지역에 관한 이야기인가요? 한강에 접해 있는 지역 중에서 재건축, 재개발을 추진하는 지역들은 다 해당이 될 것 같고요. 네. 한강 주로 강북, 강남 중에 그러면 강북 쪽이겠네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지금 강남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면적을 접한 게 반포랑 압구정인데 그럼 별도로 가고 있고요. 네. 특히 지금 강북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까지 추진이 제대로 된 지역이 없어요. 지금 언급되는 지역들이 용산, 뭐 그다음에 한남 쪽이죠. 한남이랑 용산 쪽인데 그리고 저쪽에 또 그 성수동, 네. 성동구 성수동 그쪽이 대표적인 지역이 될 것 같고요. 여의도를 강남으로 봐야 되나요? 강북으로 봐야 되나요? 서울이니까. 강중이겠죠. 아무튼 여기도 포함해서 용산, 여의도, 뭐 성수동 뭐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입지가 제일 좋죠. 왜냐하면 서울 한가운데 있고요. 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출퇴근성, 그러니까 도심이라든지 여의도라든지 강남 접근성이 제일 좋은 입지에다가 한강을 굉장히 넓은 면적으로 끼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뭐가 들어와도 여기는 좋은 지역이죠. 주거든 업무든. 그래서 지금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좋게 질 수 있을까를 서로 고민하는 것 같아요. 서울시도 마찬가지인 거고 정부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조금 더 좋게 지어지기 기대하는 것들이죠. 이런 이해관계가 엉켜 있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이걸 통합 개발해야 되는지 개별을 해야 되는지 이런 또 이슈가 하나가 있고요. 네. 이걸 지금 개발하게 되면은 엄청 좋은 입지잖아요. 집값이 오르겠네요. 여기는 부르는 게 값이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강남에서 또 이거는 구현할 수가 없는 조건이거든요. 늘 빠숑님이 말씀하시는 그 배산 임수에 그쵸. 해당하는 지역인가요? 그러니까 뭐 강남 같은 뭐 일자리라든지 뭐 교육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후적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천연한 경우는 사후적으로 인공으로 만들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진짜 여기는 한정된 입지에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는 것들 때문에 프리미엄이 생길 수밖에 없는 입지거든요. 사후적으로라도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풀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좀 방향성이 있어야 되는데 집값이 올라가는 것들을 억제하기 위해서 하는 방향은 아닌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예, 그냥 이 후손들한테 조금 더 부가가치를 좀 넘겨주는 방향성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기존 그냥 법대로 하는 것들보다는 좀 특별하게 개발해 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혜택도 볼 수 있게 그렇게 좀 개발을 해서 혹시 뭐 부가가치가 생긴다고 하면 그것들은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방향으로 예, 그렇게 가는 것들이 좋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집값을 낮추기 위해서 뭐 규정대로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아까운 입지거든요. 이렇게 개발하기에는. 아까운 건 둘째치고 지금 이렇게 낙후된 곳에 지금 이렇게 살고 계시는 시민들이 많이 계신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제 지금 꽤 오래됐어요, 이 지역들이.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은 주인들보다는 세입자일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알고 들어오지 않았느냐, 뭐 이런 심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아마 이런 재건축 개발을 하게 되면 이제 이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문제는 빨리 해주는 게 맞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대표적인 지역이 한남 지역인데, 한남동, 한남 뉴타운인데 가보셨나요 혹시? 네, 가보긴 했는데 저는 이제 한남동이라는 말만 들었을 때는 굉장히 부촌 내지는 네. 뭐 고급 빌라 네. 또 뭐 유명한 회장님이 사시는 곳 그런 이미지를 갖고 갔는데 네. 저 깜짝 놀랐거든요. 사실 골목 들어가면 나오기도 어렵고 뭔가 아니, 미로 그 찾기 회장님들이 사시는 데는 네. 또 한남동인데 네. 거긴 잘 돼 있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한남 뉴타운은 대부분 다 보강동이에요. 네, 네. 동빙고동, 보강동 일대인데 한남동 일부하고 네. 이름을 왜 한남 뉴타운을 줬을까요? 아무튼 예,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차가 못 들어가 일단. 네. 그다음에 그 사람들 한 2명 정도 지나갈 수 있는 골목에다가 계단. 그렇죠. 네. 소방차는 절대 못 들어가고요. 지금 언덕 같은 경우는 소방 호수도 못 들어가는 데가 많아요. 근데 거기 아직 사람들이 살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제가 봐도 빨리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럼 개발 이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서울 한가운데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개발을 만약 이익이 생긴다고 하면은 그냥 나라에서 싹 인수를 해서 공공 개발한 다음에 공공 목적으로 써도 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좋은 입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해관계가 또 말씀을 듣다 보니 굉장히 복잡한 곳이네요. 네. 네. 그래서 아무튼 뭐 한남동, 여의도, 네, 성수동 좀 다 좀 원만하게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다음 뉴스 한국경제기사고요. 올해 서울, 강남 마지막 로또 서초 레미안 리더스원 41대1 저기 6일 금융결제원의 그 아파트 청약 홈페이지인 네. 아파트 투유에 따르면 레미안 리더스원 1순위 청약에서 232가구 모집에 9,671개의 청약 통장이 몰렸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잠시 언급했었죠. 잘 될 거라고 했었죠. 네, 예상한 대로 결과가 나왔네요. 네, 자리 깔으셔도 되겠어요? 아니 아니면 그거는 누구나 저만 예상한 게 아니라 다 예상했어요. 네, 모든 네. 전문가 모든 심지어는 이거 아마 이제 이 단지 조합들도 아마 생각보다 조금 나왔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요? 지금 평균 경쟁률이 41.69대 1이거든요. 네. 이 정도면 1순위 완판 될 거고요. 그러니까 두 자릿수 정도 넘어가야지 1순위 완판이 되고 한 자릿수 같은 경우는 미계약분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예상하시면 되는데 여기는 모든 타입이 다 일단 두 자릿수가 나왔어요. 네. 예, 그래서 아마 잘 된 것 같고요. 근데 좀 신기한 게 그 80제곱미터 전용 면적 80제곱미터니까 이제 30평대 평대 초반 네. 타입 같은 경우는 지금 83A가 6.96대 1, 그다음에 84B가 9.58대 1로서 두 자릿수가 안 나왔거든요. 네.
그 30평대는 인기평 형태가 아닌가요? 여기가 네. 좀 애매한 거야. 그런 데가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85제곱미터 이하 같은 경우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고 해서 이제 임대사업 등록하기도 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기도 하고요. 가장 인기 있는 평이긴 한데 이게 강남이잖아요. 네. 강남에서는 30평대가 소형이에요. 정말 부자들이 많으신 그러니까 이제 건가요? 제일 아니면 인기 있는 대가족이 많으신 건가요? 제일 인기 있는 평대가 40평대, 50평대고요. 아, 네. 20평, 30평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분양을 위해서 일반 분양분을 위해서 흥행을 해서 보통 만드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30평대를 좀 많이 좀 세수를 늦었단 말이에요. 분양성을 높이기 위해서. 근데 이게 일반 분양분으로 들어오기에는 너무 고가예요. 그러니까 이제 15억, 17억, 그러니까 17억 정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17억을 일반 분양을 받을 수 있는 분들한테 좀 부담스러운 가격대였던 것 같아요. 차라리 돈이 더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나 돈 많은데 굳이 30평대 살 수 있어? 뭐 그런 것들이죠. 차라리 큰 평수였다면. 예, 큰 평수로 가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차라리 이거보다 조금 싼 부지의 대형으로 가든지 그렇게 좀 판단이 애매한 평대였던 것 같아요. 네. 조금 그래서 분양 청약률이 좀 낮긴 했는데 그래도 거의 10대이기 때문에 뭐 여기 계약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총평을 해보자면. 근데 현금이 지난주 설명에 현금 많으신 분들만 좀 도전해 보실 수 있다고 했는데 거의 10,000개에 가까운 청약 통장이 몰렸다고 하니 네. 정말 놀랍네요. 그래서 이거 가점이 얼마큼 나올지 한번 다 확인해봐야 될 텐데, 그러니까 아직도 이 강남에 분양하는 아파트를 1순위로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수요는 아직도 많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입지가 좋고 고가 상품들 같은 경우는 수요층이 좀 많다는 것들이고요. 근데 이게 절대적으로 물리적으로 많은 게 아니에요. 이게 10,000개가 안 되잖아요. 네.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에 공급하는 세대 수가 대부분 재건축이기 때문에 232세대예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많기만 하면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 정도는 그렇죠. 충분히 있다는 것들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강남에 재건축을 하더라도 세대 수가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이슈인 거고요. 앞으로는 이게 더 적어질 거예요. 지금 압구정동 구현대 같은 경우는 1대1로 가겠대요. 그러니까 일반 분양분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가겠다고 하니까 점점 아마 이제 이런 강남의 새 아파트 수요는 많은데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세대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좀 청약이 또 안 돼요. 청약 자체가 없겠네요. 압구정 현대 같은 경우는. 그러네요. 네. 네, 아무튼 좀 이전에는 없던 좀 다양한 좀 청약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서 저도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장이 어떻게 갈지 저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네. 네, 그럼 다음 뉴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비즈 기사고요. 16년간 표류 신안산선 번지는 지역 불만에서 원래 이제 당초 연내 착공 예정이던 일정이 최근 내년 8월로 다시 연기됐다. 정부가 경기 서남권 교통 광역 대책을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는 지적도 불거지고 있다. 주민들 굉장히 답답하시겠어요. 이게 착공은 연기됐지만 내년 8월에 확실히 되는 건가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이게 김현미 장관님도 국감에서 네. 내년 언급을 8월, 하셨던 네, 것이죠. 예. 내년 8월에는 착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다 예산이고 이제 예산이 투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고정된 비용에서 나눠 먹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여기 신안산선 착공 비용이 후순위 빌렸다고 하면 다른 쪽에 아마 우선순위로 갔다는 것들이고요. 그것들은 저희가 알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예산 책정할 때 신안산선 착공 순위가 뭐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면 또 밀릴 수도 있는 것들입니다. 이 신안산선이라는 게 어디와 네. 어디를 연결하는 선이죠? 일단은 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네. 안산이 종점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지금 출발점은 여의도입니다. 와, 서울 3대 도심 중에 하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셨겠네요. 핵심 네. 도심과 연결되는 노선들이 다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GTX 같은 경우가 핵심 노선 중에 이제 3대 노선 중에 제일 중요한 노선인 강남을 2개 노선이 지나가고 그다음에 또 종로구 중구를 1개 노선이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GTX를 많이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 그런 이유고요. 이게 GTX급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그러니까 GTX D 노선으로 해도 될 만큼 굉장히 중요한 노선인데
신안산선이라고 한 이유는 안산선이 하나 있어요. 네. 4호선 연장이 돼 있는데 그것들을 보통 안산선이라고 합니다. 네, 네. 4호선이 보통 지금 안산까지 가는데 네. 4호선을 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거의 뭐 1시간 40분 정도 걸려요. 4호선 타고 서울서 가려면은. 네. 근데 그것들을 30분 정도로 단축하겠다는 것들이거든요. 거의 뭐 1시간 이상 단축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들이 많았는데 이것이 처음 나왔던 게 2002년도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네. 지금 정부 인사들이 지금 계셨던 노무현 네. 정부 때 나온 네, 것들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아마 이제 결제 해지하셔야겠죠. 그럼 네. 내년에 기대를 해봐도 좋겠네요. 그러면 어떤 발표가 나면 이게 확실히 이제 착공이 확정되는 거라고 저희가 알면 일단 예산이 될까요? 잡히고 네. 착공되면 왜냐하면 지금 GTX A 노선도 지금 확정이 됐는데 네. 아직도 삽을 못 뜨고 있어요. 아.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삽을 뜨는 거 보신 다음에 좀 그래야 따져보시고. 확정이라고 저희가 이해를 그래야 하면 좀 되겠군요. 공사 완료 기간을 산정할 수 있거든요. 지금은 네. 시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부터 개통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주민들은 많이 답답하시겠어요, 정말. 그러니까 이거 타고 출퇴근을 해보나 하셨던 분들은 이제 10년 정도 또 기다리셔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네. 근데 기술이 좋아져갖고 옛날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확정되는 게 중요합니다. 확정은 저는 착공이라고 보거든요. 네. 착공이 될 때를 좀 확정시키라고 보기 때문에 내년 일단 8월로 한번 믿어보고 있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노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기사는 제가 좀 먼 곳까지 가서 가져왔는데요. 네. 경남 매일이고요. 네. 남부 내륙철도 재정 사업 확정 초읽기 네네. 라는 제목입니다. 정부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선정 요건을 확정했다. 네. 이와 관련 경남도는 경남 현안인 남부 내륙 철도 사업 등 2건을 신청키로 했다. 도는 예타 면제 여부는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남부 내륙 철도 예타 면제는 사실상 확정적이라는 입장이다. 라고 기사 내용이 있어요. 네네. 아까 안산선과 반대로 경남도민들은 좋으시겠어요? 근데 남부 내륙 철도를 아셨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서 이게 신안산선이나 뭐 GTX 같은 핫 이슈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예타 면제됐다고 하길래 제가 이제 궁금해서 대부분 수도권 지역들의 부동산 일들만 좀 관심이 있으니까 네. 경상남도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이제 수공 과제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GX를 끌어들이는데 진주역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그 지자체에서도 해당 교통망을 좀 활성화시키려는 것들이 굉장히 좀 노력이 많은데 그래서 포항까지 경주까지 GX가 돌아가잖아요. 그것들이 직선으로 안 가고 그런 것들은 다 정치적인 노력이라고 저는 결과라고 보고 있거든요. 남부 내륙철도는 지금 이게 예전에 아마 추진을 하다가 그러니까 그 60년대, 70년대 한참 이쪽 부산 쪽 네. 그런 이제 그 제조업체 많이 만들 때 그때 얘기 나왔던 얘기들이고요. 그것들이 좀 중단돼 있다가 이제 다시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들인데 이게 확정이 됐다는 것들이고요. 근데 이제 모든 사업은 다 그렇습니다.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걸 하는데 여기는 하게 되면 100% 안 나와요. 뭐 네. 지난번에 설명해 주신 1이 안 나온다는 지방은 말씀이시죠? 1이 나올 수가 없어요. 네. 네, 나올 수가 없는 지입니다. 근데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그 지역에서 필요하고 그것들 때문에 복지 혜택이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하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건 네. 지자체 노력이고 지자체에서 그건 당연히 추진하셔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예비 타당성 면제 사업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GTX B나 C보다 먼저 갈지 아닐지 모르겠지만은 여기 뭐 지금 지자체에서는 확정적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아마 인터뷰할 때 우리 확정됐어 이렇게 얘기했겠죠. 네. 잘하신 거예요. 경남도지사가 누구시죠? 김경수. 그럼 그분이 지사님. 능력 있는 거예요. 굉장히 네. 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시군요. 이런 식으로 지자체 장님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셔야지 다음 선거에도 또 뽑히실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저는 이게 경치 활동이고 제대로 된 행정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보여주는 것들, 결과물을.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김천, 그러니까 구미 김천 할 때 김천 네. 혁신도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거제까지 연결되는 다 거기들이 다 일자리 노선들이기 때문에 네. 고정 이용 수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현재는 이용하지는 않겠지만 생기게 되면 이용 인구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예타 면제해 주는 것들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균형 발전 차원에서.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은 환영할 일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여기다 덧붙여서 네. GTX B랑 C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좋은 소식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예, 예. 네. 자, 마지막 뉴스입니다. 네. 네. 뉴시스 기사고요. 네. 서울 아파트값 9억 페널티에 우수수.
강남 3구 용산 동작 다음은 이라는 제목이에요. 네네. 서울 아파트 값은 정부의 각종 규제와 지방 경기 위축, 증시 불안 등 각종 악재를 딛고 59주째 상승세를 거듭해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서울 일부 지역의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붙지 않는 등 시장의 관망세가 깊어지고 있다. 고가 아파트에 붙은 대출 규제 세금 등으로 아파트 매수가 부담스러워진 탓이다. 이른바 9억 초과 페널티다. 라는 기사 내용이에요. 페널티는 무슨 스포츠 게임, 축구 용어에서 들어본 것 같은데 도대체 이런 아파트, 부동산에 페널티라는 말이 들어갔는데 이 무슨 의미인가요? 그게 부정적인 의미를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네. 전문가분들도 그렇고 좀 이 언론에서도 그렇고. 그럼 뭘로 바꿔야 되나요? 그러니까 뭐 페널티인가요? 이게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이게 불법 같잖아요, 느낌상. 네. 불법이 아닌데 그냥 거기다 이게 단계별로 규정이 있는 것들인데 규정을 정확하겠다. 그러니까 9억이 뭐냐면은 네. 1가구 1주택일 때 종부세를 부여하는 금액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뭐냐면은 이제 분양을 받을 때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오는 금액이기도 하고요. 지금 9억에다 맞춰놨거든요. 그러니까 9억 이상을 보통 이제 고가 주택이라고 판단을 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고가 주택에 산다고 해서 그분들이 불법을 저지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부정적인 용어들을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저는 일단 9억은 그런 의미입니다. 네. 그러니까 종부세 대상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분양가, 그러니까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오는 금액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최근에는 신규 아파트 분양 받을 때 이제 9억이 넘게 되면은 현찰이 있으신 분들만 분양을 받기 때문에 고기가 좀 수요가 급격히 줄어요. 네.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의 거의 90%는 다 대출을 받아야지. 90%가 뭐예요? 95%는 대출을 받아야 집을 살 수 있거든요. 네. 예,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현찰만 가지고 집을 사시는 분들은 제 생각에는 5%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은 대출을 받고 사야 되는데 대출을 받고 살려다 보니까 9억이란 금액에서 좀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지금 9억이 안 되게 되면은 세금도 덜 내고 대출도 받을 수 있을 텐데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 금액에 걸린 아파트들이 많은 지역들 시세가 빠지고 있다. 예, 그런 말씀이 이제 9억 페널티라는 의미입니다. 네.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쉽게. 예. 그러니까 9억 페널티 이게 뭐가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뭐 특별히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은데 네. 왜 이렇게 이 기사에 보면 막 댓글도 엄청 많고 그래요? 의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이 기사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네. 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기사는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9억대에 오히려 수요가 준다라는 게 아마 메시지인 것 같고요. 차라리 뭐 그러니까 9억 미만 아파트들이라든지 9억 네. 이상 아파트들이 좀 더 수요가 많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기사인 것 같고요. 특별히 여기 뭐 저는 9억 전후 이게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차피 뭐 네. 인플레이션이 계속 되니까 언제까지 또 9억이 고가 아파트는 아닐 것 같고요. 네. 지금 서울시 평균이 평당 2,500인데 30평 기준으로 하게 되면 이것이 거의 7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면은 7억 5천이 평균이라고 하면은 9억이 굉장히 고가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서울이라고 하면은.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9억이라는 기준보다 이게 지역별로 또 다를 거고요. 그러니까 지방 같은 경우는 9억이면 정말 비싼 금액이죠. 네. 근데 서울에서는 지금 이게 중산층들이 강북이나 강남에 그냥 새 아파트 30평대 사시는 금액일 뿐이거든요. 강남 같은 경우는 이미 다 구축이든 신축이든 다 10억이 넘어가 버렸고 그런 시점에서 9억의 의미가 이게 큰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만큼 가는 것들인데 그러니까 인플레이션만큼도 가지 않아야 정상적이라는 것들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뭐 특정 숫자에 이게 좀 의미를 너무 많이 부여하기보다는 물가가 얼만큼 인상되고 있구나. 뭐 내지는 그래서 이제 이게 뭐 계속 가격이 올라가는 입지들은 어디고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 입지는 어디고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아야지 이게 금액 가지고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하거나 이런 좀 시장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부정적인 용어를 좀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다 범죄자 같아. 그럼 페널티라는 말 대신 빠숑님은 어떤 말로 제안하고 싶으세요? 그냥 뭐 뭐라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오는 금액 기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풀었으면 되잖아요. 페널티라고 하니까는 저 금액을 사면 안 되는 거야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러니까 뭔가 벌칙을 받는 네. 느낌. 네. 그 사람들이 죄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좀. 네. 상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 네네. 네. 수요일은 어느 분이 나오시나요? 좀 궁금해지네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라 네. 이번엔 주식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요즘 주식
때문에 많이 슬퍼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개인적인 궁금증이 많아서 네. 제가 아주 진짜 완전히 생초보 네. 주식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고 있고요. 예, 굉장히 좀 좋으신 분이에요. 성격도 좋고 예, 머리도 좋으시고 말씀도 재밌게 하시는 분 모셨습니다. 네, 그럼 그날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혹시 주식 때문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 아니면 좀 마음이 상하셨던 분들로서 힐링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빠숑의 세상 답사기.